어쨌든 지금 이제 대표님 이야기를 아주 잘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듯이 제가 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려고 하는데 더 줄였습니다. 더 줄였는데 인상 깊은 부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AI 기반 자율무기 체계는 책임의 공백, 책임 진공을 발생시키며 이는 의도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가장 무서운 부분을 좀 뾰족하게 좀 표현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걸 좀 계속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AI 기술의 군사 전용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이게 저희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눈여겨봤는데, 비인가나 책임 귀속 불명, 기술 격차, 권력 비대칭, 그리고 이중 용도 무규제 군사 전용, 그리고 자원 경쟁 및 기후위기 가속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 규범 논의 경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구조적 한계가 이제 전원 합의 원칙이다 보니까 단한계 반대로도 이제 무력화가 되더라.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2026년 11월 얼마 안 남았죠. 이때 회의가 있는데 이때가 진짜 이제 의미 있는 금지와 규제를 만들 유일한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 저는 말씀해 주시는 걸로 들어서 야, 이거 얼마 안 남은 내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총회 사무총장님의 이제 말을 이제 인용을 해서 이제 요것도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더라고요. 기계에 의한 자율적 인간 표적 선정은 넘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야,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계선이지만 아직 안 넘은 게 아니고 넘나들고 있다. 넘나들어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잠시 예외적인 상황이 될 것인지 그런 기점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 규범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 얘기해 주셨고 여기서 국방 관련된 부분이 되게 예외상으로 많이 되어 있는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국방 인공지능 법안 얘기해서 7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 지금 유튜브에서 다 신나셨거든요. 야, 한국 최고 뭐 이런 얘기만 되게 많이 하시는데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이번 또 자율무기 체계하고 관련해서도 뭔가 이제 더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충격받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9글자로 문제의 핵심을 그렇게 복합적으로 요약을 해주셨을까? 이렇게 짧은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군산정 언테크 복합체. 네.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밀고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보통 군산복합체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해 주셔서 이거 기억에 꼭 박히겠더라고요. 그 얘기 해주셨고 또 지금은 규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버렸다라고 딱 짧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거든요. AI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 고민하자고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데 힘을 엄청나게 크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심각성을 지적해 주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역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위임받은 권력이 인권 규범에 기반한 결정을 하도록 촉구할 책임이 있다. 저는 AI 발전 이후의 시대가 비민주주의 그리고 반인권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하게 5가지 질문을 표현해 주셨는데 뭐 똑같은 걸 제가 또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대담에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대담을 함께 해주실 이제 빠띠 고노현 대표님 이제 와 계신데요. 네, 이따가 말씀하실 때 인사도 해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가지 꼭지로 대담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무기의 현실과 개념. 요 얘기를 좀 먼저 좀 이야기 나눠보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국제규범과 한국의 자리.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대화와 시민,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꼭지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거고, 현재 시간 이제 7시 55분인데, 1시간은 안 되고, 한 50분 가량 안에 이 이야기를 다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따가 또 질문도 받고, 또 같이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빠디 고노현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야기들이 질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해주시죠. 아, 네, 뭐 준비를 했다니까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 오세요. 네, 네, 이거. 네. 네, 그쵸. 네. 두 분이 저랑 다른 분들이랑 엄청 이렇게 찡겨서 아니 문 말씀하셔가지고. 대표님이 좀 이제 부담스러우실까 봐. 저를 또, 네, 저기 화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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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요걸로. 잘 나옵니다. 네. 네, 오늘은 소리가 잘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소리는 잘
들어가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슈 미더에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AI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군사 얘기들을 왜 사람들이 안 하지? 뭐 이런 얘기들 할 때마다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뒤늦게 있으시던데 사실 피스모모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15년? 14년 14년? 됐어요. 이제 그때 시작할 땐 평화교육으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신데 지금은 아까 보여주셨지만 네, 보고서도 번역하시고 기본법도 검토하시고 막 엄청 날라다니고 계신데 평화교육단체가 지금 이 문제에 집중하시는 좀 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 모모의 이름에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의 앞글자랑 미하엘엔드 소설 모모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인공지능 시대에 짚어볼 만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의 배움은 사실 서로 배움이라기는 어려워요. 인류가 축적되어 온 역사를 배우기는 하지만 되게 일방향의 배움이잖아요. 입력하고 아웃풋 받고. 네, 그것도 잘하고 그쵸? 아부도 잘하고 맞아요. 아부도 잘하고. 피스모모 되게 오랫동안 만났는데 이 얘기 저 처음 들었어요. 아, 좀 그래요? 되게 아, 놀랐- 그래요? 모두가 그래서 모두로부터 네네네. 배운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네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를 지향해요. 근데 그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에는 이질적인 존재도 포함한 모두거든요. 근데 어렵잖아요, 사실. 결이 안 맞고, 뭔가 불편하면 안 만나고 싶죠. 내 일상의 어떤 안온함을 좀 지켜야도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평화의 모습에는 사실 적으로 규정되거나 불순한 존재로 규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존재들마저도 함께 그리고 모두의 범주를 사실 비인간 존재까지 확장하자는 게 모모의 야심이자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배움이라는 틀이지만 되게 넓게 평화를 상정하고 있었고 아주 초기부터 안보의 문제를 주요한 이슈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서로 배움의 장에서 만나자마자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단계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이질성에서 출발해서 각자의 다름에 귀 기울이는 걸 연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논의를 심화시켜 가면서 언젠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조율하고 조절해서 가는 게 민주주의라면 가장 민주화되지 않은 영역인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모모평화대학 실천평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탈안보 논의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보 논의를 설립 초기부터 되게 중요하게 가져오고 있었다. 그리고 자료 번역이랑 이런 것들은 2017년부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연감 자료를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해 왔는데 그거 역시도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군사 AI 기술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가시성이 떨어져요. 네, 네, 그쵸? 네. 이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료도 부족해요. 그래서 군비 축소나 군비 경쟁 이런 것과 관련한 데이터를 일단 한국어로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정으로 번역도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짧게 추가하면 미하엘엔드의 모모 읽어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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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읽어보셨어요? 아니, 추천합니다. 네, 제가 꼭 읽어보고 정말 싶어요.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시간의 문제가 중요하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은퇴 후에 이자 쳐서 받으려고 저축해서 현실에 남은 시간이 노동의 시간밖에 없는. 일만 하는. 저는 이게 되게 현대사회랑 닮아 있다고 느꼈거든요. 시간 없음이 폭력성의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평화를 얘기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와 보니까 시간 자체를 압축시키잖아요. 사유의 시간도 압축되고 경험의 멸종이란 책에서 경험도 없어진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의 문제를 이 논의와 더불어서 다루려고 했다. 그래서 초기부터 평화 교육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평화 교육 사이에 슬래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해 오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네, 중에서도 안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맞아요. 걸 짚으신 네. 거네요. 좀 뭐라고 할까? AI 시대에 서로 다른 존재가 이게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평화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얘기라는 게 저도 이게 지난 그 이슈 음, 미덕 때도 다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AI가 주는 것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한테 그 맹목적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무언가도 좀 있고 음, 또 그게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결정이다라는 어떤 것도 있어서 음, 저는 사실 늘 그 어떤 분들이 AI 시대에 제일 뭐가 걱정되나요? 라고 할 때 사람과 사람이 안 만나게 되는 게 음, 제일 큰 걱정이라는 음. 말씀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유권자도 필요 없어지고 노동자도 필요 없어지고
친구도 필요 없어지고 음, 종교 지도자도 필요 없어지고 그 모든 걸 AI가 해주고 있는 시대에 음, 지금은 아예 자율무기까지 등장해서 전쟁까지도 대신 음,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로 말씀하신 게 핵심적으로 잘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의사결정 지원 체계 AI DSS. 음, 근데 이거를 그 어쨌든 한국이 약간 한국 얘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율 무기가 아니고 보조도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그냥 그걸 잘 활용해서 도장만 찍는다는 얘기라는 건데, 그럼 실제로 그러면 전쟁 안에서 그러면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유의미한 인간 통제를 음. 우리가 실제로 보장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어, 유의미한 인간 통제를 현재 시스템에서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속도가 많이 늦어져야 돼요. 무조건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 공격이 정말 정당한 표적에 대한 공격인가, 군사적 표적으로서 규명되고 명료한 표적이 맞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굉장히 여러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빨리 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가지고 압도적인 공격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압도적 패권을 우리는 이 방식으로 보여주겠다. 다들 추정하듯이 중국에 대한 테크 기업 총수들의 약간 부러움. 야, 저긴 저렇게 전체주의적으로 당에서 지시하면 다 따라와서 얼마나 빠르냐. 미국은 엉망이다. 그, 실제로 피터 틸이 하는 말, 맞아요. 예.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에릭 예, 슈미트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맞아요. 알렉스 카프도 알렉스 카프도 그렇고.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지향들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서 AI 군사 기술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DSS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최종적으로 개입해서 타격할지 안 할지를 최종 승인한다라는 이름으로 인간 통제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착시인 거죠. 실제로는 네.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가능한 한 인간 개입을 줄여야 음,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쵸. 거기에 인간이 그 책임지는 것처럼 말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 8,200부대 네, 이슈미더 앞에서도 네, 언급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양심 선언하신 군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팔레스타인 실험실 책에도 나오고 플러스 972 매거진에도 나오는데 나는 그냥 고무도장 찍듯이 클릭만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한 타격을 살해하는데 20초 미만의 시간을 썼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속도 전체를 늦추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살상에 있어서 조금의 오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국방인공지능 법안 관련해서 부승찬 의원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한 게 있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그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방위산업체, 군수산업체에서 오신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휴먼 온더 루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맞지만 지금 추세는 다 아웃 오브 루프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라는 음, 이유는 속도죠. 무엇인가요? 속도전. 네. 그러니까 그 얘기와 관련된 얘기인데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늦춘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 시간 개념으로 설명해 주신 게 음, 되게 지금 재밌게 듣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전에 속도전하고 관련된 건데 빨라야 이긴다. 음, 이거를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으면 괜찮은데 민족적 갈등이든 국가적 갈등이든 실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찌 됐건 나쁜 일이건 어쨌건 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겨야 된다. 여기에 대답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시간을 늦춰야 된다는 말은 거기에 무력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제가 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 온 세계를 좀 들여다보면, 국제법 얘기해서 뭐하냐, 구속력도 없는데, 강제력도 없잖아. 이러고 한국의 사법 체계에서도 제가 인권이랑 연구 용역을 하나 저희 팀으로 진행한 적이 있어요. 저희 단체에서. 근데 그때 했던 게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이 잘 안 된다. 그 국내 이행 체계화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연구였어요. 근데 그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판사님들도 뵙고 법무 공무원님들도 뵙고 했는데 다들 국제법은 약간 있으면 좋지만 이행은 어렵다로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국제법이 국내 규범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정말 소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왔었던 그 맥락에서 그 논의를 심화해 갔어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인간의 존엄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들이 있다고 인정을 해버린 거죠. 돈이 더 중요하고
결국은 돈인 것 같아요. 네. 권력과. 음. 그래서 인간됨에 대한 깊은 논의와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구축해온 국제사회의 논의가 트럼프와 같은 인물과 더불어서 의미 없는 무엇처럼 얘기돼 버리고 국제교범이 무너졌다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저는 안 무너졌다 아직. 트럼프가 회방을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쵸. 여기가 막 되게 빠르게 공격할 건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느리게 하자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이진 않죠.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의 견제를 통해서 빠르게 공격하려는 미국과 같은 행위자를 그렇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견 국가들이 다자주의 협업을 통해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국제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 나토 중심으로 또 별도의 진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답은 저에게 없죠. 그렇지만 문화적이고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우리가 만들려는 세계가 도대체 어떤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지가 보인다면 그렇지 않게 만드는 작은 작은 논의들을 연결하고 크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너무 없다.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냉혹한 현실주의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완전 이상주의는 힘이 없다. 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냉혹한 현실주의가 답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막는 힘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우리 과제다. 이렇게 그게 좀 들리네요. 굉장히 소수만 그 힘을 행사하고 거기서 이득을 보잖아요. 네. 다수가 피해를 볼 텐데 왜 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용인해 주는가? 이 질문이 남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음, 제 뒤에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제 중견국 외교를 지금 음,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얼마 전에 나토 얼마 전도 아니군요.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가셔가지고 맞아요. 무기를 같이 만들자는 맞아요. 제안까지 하시는 상황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어떤 맥락은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사실 요 얘기 먼저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CCW 얘기를 강조해 주셨고 사실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네, 매우 좀 아프게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책임 있는 군사 이해를 말은 하지만 정작 협상장에서는 규범을 지연시키는 쪽에 서 있다는 평가가 있다라는 건데 이 모순이 한국이 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강조하셔서 중요한 2026년 11월 음. 네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네, 같거든요. 11월이 가기 전까지 마지막 기회라고 할 거고요. 11월이 지나면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자고 할 거예요. 네, 혹시 안 되면 다시 시작해야 네, 되니까. 네. 근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또 3년 위임 받으면 위임 받는 대로 해야 되고 유엔 총회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저는 말씀하셨던 무기 수출, 방위 산업 이거랑 연결돼요. 경제 성장. 그러니까 제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렇게 지켜보면 되게 한국 정부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적인 발언을 하고 다자주의적으로 이 협약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겠다, 기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이 하는데 많이 하다가 결정적인 요소에서 치명적이라는 걸 반드시 포함하는 협약을 만듭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규제 범위를 좁힌다거나 또 실험이나 개발 단계는 절대 규제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개발을 제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무기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는 검토 단계부터 인권적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중적인 혼란 속에 본인을 위치시켜 놓고 있다. 보편적 인권 담론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지점으로 들어가면 무기 산업을 더 성장시켜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좁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들도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CCW가 9월 회의가 한 번 더 있어요. 저희가 그 9월 회의에 지금 출장비 모금도 진행하고 있고 그 모금의 의미는 돈도 필요하지만 네. 저희가 가는 거에 위임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희가 이 일을 자임해서 하고 있지만 이 일을 너희들이 나랑 같이 해줘라고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그 목소리를 받아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작년에도 모금으로 갔다 왔고 올해도 모금 중이거든요. 근데 그 회의에 가게 되면 9월 협상이 되게 중요해요. 협약으로 이행에 갈지 여부를 거기서 최종적으로 안을 검토 회의에 올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9월 회의 한 번, 11월 회의 한 번을 통해서 이 CCW 틀 안에서 만장일치
TSMC의 협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CCW가 협약을 놓고 논의하게 될 거예요. 근데 9월 회의까지는 이걸 협약으로 이행하는데 합의하는가, 협약 초안에 합의하는가를 만장일치를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거거든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음. 힘을 꼭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힘을 꼭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모금이 필요하다고 하나. 네, 저희 가는 네, 지금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버를 했어요. 아니 그게 저는 자신 있는 걸 볼 때마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렇군요. 네. 네,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거. 예,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방위 산업 얘기를 그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사실 나토 얘기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그런 서사가 저는 가끔씩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국방 안보하고도 진짜 밀접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한국에 저는 농담처럼 그런 얘기들이 들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국위선양한 사람, 음, 네. 음, 그리고 입신양명한 사람. 정부에 들어가서 인정받거나 둘 다 아니고. 그렇죠. 예, 해외에 나가서 한국을 뭔가 이렇게 국위를 선양했다. 음, 근데 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 얼마를 수출했다더라. 뭐 이런 건데 여기는 또 붙어 있는 게 뭔가 그 뭐라고 할까요? 저는 좀 되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식민지 트라우마에 그 잡혀 있고 우리나라가 국력을 키우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식민지가 다시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플러스 발전을 하는 과정에 우리 민족이 정말로 똘똘 뭉쳐서 이 산업을 발전시켰다라는 약간 민족주의적인 약간 발전주의 이런 음, 게 성공의 서사처럼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국방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약간 일종의 그 약간 처음 말씀드린 평화교육에서도 계속 문제로 삼으시는 게 이런 군사주의와 관련된 이슈들인데 안보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적인 어떤 체계 안에서 너네들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거부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다 걸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한결같이 인도주의 원칙은 중요하지만 한국은 기술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고 따라잡아야 합니다. 규제를 논하면 안 됩니다. 이 논리가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래에 이 이슈로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군사 분야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월요일에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 대표부, 한국 사무소랑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자유살상 무기 체계 관련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발표를 했는데 그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표적만 집중적으로 그 기술만 담당하시는 회사의 대표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관으로도 활동하시는 분이고 이 타겟팅 기술에 특화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랑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피스 모모요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발제를 마치고 나서 코멘트 시간에 손을 들고 발언을 해주셨어요. 편견을 가지고 듣는다면 그분은 저에게 이견을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표적을 타겟팅한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행위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전쟁법에 대해서 학습받아야 된다. 국제인도법을 알고 전장에 임해야 된다. 본인은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확장하는 데 힘을 좀 쏟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와, 역시 너무 좋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일단 차단하는 소통이 있는 것 같고, 관점은 다르고 도달점은 다를 수 있으나,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세계를 구현하기는 어렵겠죠.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율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 합의점들을 넓혀가는 측면에서 막연하게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걷어내고 실제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방인공지능법안 발의하신 의원실, 대표 발의하신 부승찬 의원실과 유영환 의원실에 질의서를 보내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응답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받은 인상은 고민하고 계셔요. 그런데 추격해야 된다는 부담과 산업 성장에 대한 부담을 또 동시에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의사결정하는 제도권에 있는 누군가에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 여러 목소리들이 와글와글해져야 이게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뭔가 의미 있는 논의들이 가능해질 것 같다. 근데 분단이라는 상황, 그리고 언제나 전쟁의 공포가 있고 한국 전쟁으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어떤 내 존재가 언제라도 사라질지도 몰라라고 하는 어떤 근원적인 공포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사실 북풍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해 왔었고, 또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나라사랑교육 이런 이름으로 계속해서 불안을 조성하는 교육이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의 인식을 굉장히 많이 규정하고 장악해 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는 이상적이야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1982년에 스웨덴 올로프 팔메 총리라는 사람이 유엔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가 공동안보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그러니까 안보라는 거는 한쪽만 보장될 수는 없다. 그러니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카운터파트, 대상이랑 같이 안보를 구성해야 된다. 항상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안전만이라는 건 없고 우리 동맹의 안전만이라는 건 성립 불가능하다라는 제기였거든요. 근데 그 논의가 별로 확장되지 못했어요. 냉전이 끝나면서도 확장되지 못했고 그분은 그쵸. 암살당했거든요. 우리 팔매는 네, 잘당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더 많은 이야기들과 경험을 만들 것인가는 계속 과제로 남아있죠. 이제 말씀하시는 음, 거에서 저는 음. 드는 생각이 그런 건데 사실 그 최근에 유명한 드라마도 이제 아, 참교육이라는 네. 내용 제목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참교육을 얘기했던 우리 정교수 음, 선생님들이 가장 반대하고 싶어 했던 학교 내 폭력 문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잖아요. 이게 되게 모순된 음, 상황인데 어쨌든 얘기하시는 한국이라는 상황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볼 때도 약간은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일대일 외교를 하거나 할 때도 평화를 강조하시고 한국이 평화를 이끄는 어떤 그 중진국 중에 리더가 되고 싶다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동시에 중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와 동시에 척지지 않고 어쨌든 같이 그 음, 안에서 균형 외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노력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안보를 동시에 지키면서 상호 이익 안에서 서로의 뭐라고 함께 안보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능력치가 없는 나라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모인의 또 다른 또 행보는 어쨌든 무기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중진국들이 약간 평화를 같이 지키는 안보를 지키는 얼라이언스 같은 걸 만드는 그 과정으로 가자라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음. 이게 되게 좀 약간 모순적이고 묘한 지점들이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평화라는 주제에서 가끔씩 우리 대통령도 얘기하시는 약간 그 다른 방향의 리더가 되는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음. 있다고 보고 AI의 군사기술 적용 이 과정에서 한국이 의미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G3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그 G3가 미국, 중국과 다른 어떤 G3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력을 조금 더, 어, 덜 경쟁적인 방향으로 이 세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그렇죠. 행위자라는 생각을 해요. 전쟁의 경험이나 분단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근거 삼아서 전쟁이 발생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득할 수 있는 경험이 충분하고 식민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정당성을 가지죠. 근데 기존의 정부들을 이제 관찰해 보면 사실 민주정부에서 군사비 지출을 항상 많이 늘리거든요. 그리고 보수 정부에서는 군사비 지출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늘리진 않지만 군사 관련 담론을 늘려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는 대선 때부터 선제 타격론 막 얘기하면서 블러핑 하듯이 막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군사비 지출 분량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음, 증감이. 그래서 저는 한국이 가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좀 명료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를 군사력으로 지탱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불가피한 어떤 조건이라면 그것이 잘 조절될 수 있어야 하는데 복합위기 상황에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문제와 극심한 양극화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율해서 적어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누군가 극심한 피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격차가 정말 벌어지고 네.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엄청난 리스크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도 지금 중견국들이 제3의 길을 만드는 방법을 논의해야 되고
그걸 제안할 수 있는 힘이 한국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랑 세미나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참석하신 분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리에임에 북한, 조선과 러시아를 초대하자. 어, 그래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논의를 열자. 열자. 그러면 다중 행위자들이 들어와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투명성도 보장하고,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 통로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리에임을 열진 아마 않겠지만, 저는 이런 AI 군비 경쟁의 상황에서 서로 긴급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자는 걸 다자적으로 제안하는 거,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지만 있으면 why not? 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지금 한참 얘기하신 음, 거를 좀 뭐 이상하게 요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들리네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들이 평화의 관점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특히 이제 그 행위자를 국가로 봤을 때 이제 한국적 위치성, 특수한 존재성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신 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사 쪽은 잘 몰랐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확실히 한국은 기회가 지금 온 거는 맞다는 생각 들거든요. 동시에 저도 이제 제3세계를 볼 때마다 너무 큰 격차 안에서 스스로 기술도 부족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들이 저희는 좀 쌓아온 역량들이 있기 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동시에 산업이든 뭐든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다양한 기회들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기회가 그걸 더 발전시키는 뭐라고 할까요? 산업적인 측면만 더 발전시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근간이 민주주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화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하고. 근데 그 탱크데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탱크데이 사람들이 저는 분노했다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저력같이 보였거든요. 음,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내재화했구나. 우리가 1, 2, 3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기본은 민주공화국이야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평소에는 사실 잘 안 보였지만. 음, 근데 여전히 지금 군사 문제에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 그리고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사실 더 푸시하고 더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건 시민한테 있을 것 같은데 음, 대표님 보시기에 시민들이 어디서부터 뭘 하면 이 우리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정말로 안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안보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한 안보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어떤 그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방향이고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거다라는 그 목소리를 정부가 더 낼 수 있게 만들 수 음. 있을까요, 시민들이? 저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만날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평화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성복 시인님이 있는데 네.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평화가 오려면 그 전에 불화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을 되게 정적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과정으로서 평화를 생각한다면 지금 저희도 이견들이 아마 있을걸요. 네, 네, 들어가 네. 보면. 근데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도 되게 평화를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가. 빠띠도 그런 모임들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들이다. 민에서 할 수 있는 영역. 근데 저는 관의 책임도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선출된 권력이라고 했을 때 그 선출된 권력의 의사결정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되겠으나 문화적인 어떤 레퓨테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뭐라고 말하죠? 문화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에는 훼손이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래에 많이 화제가 되진 않았는데 제가 인터뷰를 짧게 했었던 게 BTS 아미의 기념품에 아미봉을 담는 그 응원봉을 담는 가방을 만들었는데 그 가방에 This is not a bomb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외국 팬들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폭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져 라고 하면서 가자지구에 폭격당한 건물 안에서 발견된 그 BTS 멤버 사진과 응원봉을 트위터에 막 올리셨어요, X에.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해외에서는 오히려 만들어지는데 국내까지 잘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 감수성의 격차를 어떻게 조금 좁혀볼 수 있을까? 이것을 민관이 함께 노력할 측면이 있다. 저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조금 성숙해 간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이 이번 정부도 현실 정치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 정부도 뭔가 중도에서 무언가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죠. 저는 그렇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한국 정부 입장에 그 입맛에 마땅치 않은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군사기술의 문제 제기하고 이 무기 수출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소수의 이상적인 사람들, 저기 맨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라벨링 할 게 아니라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라고 초청하는 경험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관은 그걸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가 충분한가? 부의 축적은 어디까지 충분한가? 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게 팔란티어일 때, 모르겠고 나는 수익을 많이 줬으니까 기쁘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모르는 척하는 세계가 괜찮은 건가? 그래서 같이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 만나 뵙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런 이슈로 일하고 있는 시민단체 후원해 주시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자임한 사람들이죠. 선출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하겠다고 해요. 자임한 네, 사람들이죠. 그 자임한 사람들의 의견과 역할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위임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이 사회를 바꾸어 가는데 매우 실질적이고 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결국은 이제 저희도 민주주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자칫 오해하시는 게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데 저도 말씀하신 정치의 역할, 국가의 역할,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의 음, 역할, 시민의 역할 이런 것들이 원래 소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없어지진 않을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모든 것들이 약간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돌아가는 답은 옛날에 했던 것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변화된 시대에 적합하게 어떻게 음, 좀 전에 이전에 필요했던 것을 더 역시나 똑같이 잘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맞춰서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의 것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잘 만들어가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계속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이고 AI 이전에 한 200년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인류가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제도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발명해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찾아내고. 근데 이제 군사 문제를 생각할 때는 약간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라고 약속한 게 저는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군사는 그렇진 않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 갈등이 일어나면은 서로 죽음을 선사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정도를 약속을 해왔던 건데 그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 AI, 이 군사적 AI를 우리가 민주적으로 만든다면 음,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군사적 AI가 민주적 AI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뭐 군사 AI를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AI조차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이 AI가 만들어져서 나라는 개인이 그 안에서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격차들이 벌어지질 것 같은데 노력이라도 좀 해보자. 약간 그런 심리 상태에 놓여인 것 음,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지 않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효능감을 느끼고 내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민주적 AI라는 게 과연 대표님 보시기에 군사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어떤 것이며 가능한 것인가? 네, 제가 또뭐 대답해 주시기 어려워져. 전에 네. 제가 대화의 수준을 좀 낮춰보면은 네, 그냥 이제 상식 용어로 아까 이렇게 평화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공존할 수 없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공존하게 만드는 이때까지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음, 되어지거든요. 음, 아까 저는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게 그 얘기라고 음,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AI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제 AI 시대에 이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한 어떤 이제 특히 지금 군사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서 그 얘기 해주신 것 같고 저도 그냥 약간 네, 추상 수준을 내려가서 일상용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질문 드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서로 죽이지 않고 공존하는 어떤 AI, 이제 민주적 AI 포함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래에 저도 약간 써보는 타입이에요. 음. 뭐든지 나오면 일단 써보고, 유료가 있으면 유료를 써봐요. 써보고 판단하자 주의자거든요. 아까 특강 하시기 전에 지금 다 아날로그로 하시겠다고 예, 그러셨는데 근데 예?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로 온 아, 거예요. 써봤는데 안 되겠다. 예를 들면 챗GPT 나오고 나서 유료 써봤어요. 오, 신세계야 이러면서 막 써보면서 뭐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러면서 썼는데 너무 정보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부를 해요. 네. 네, 할루시네이션 너무 심하고 너무 아부를 하니까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 속에서 제가 오픈 AI의 챗GPT를 점점 덜 사용하게 되고 펄플렉시티 써보고 클로드로 와서 클로드로 정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엔트로픽이 이번에 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에서 우리 빠지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역시 내가 클로드를 잘 골랐어 이런 생각을 했지만,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여전히 그 시스템에 클로드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바로 못 나오더라고요.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게 해지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근데 저는 제가 인공지능 얼리 어답터의 역할로서 한번 나도 경험해보고 판단하겠어라고 하고 2년이 좀 넘는 시간, 2년이 뭐예요 벌써? 꽤 됐네요. 3년? 그 시간 동안 이걸 경험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 스스로 희미해진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사유나,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읽어내는 그 근육이 되게 약화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예를 들면 120페이지짜리 논문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AI 주면 얘가 요약해가지고 짧게 한 20페이지로 주면 그거 읽으면 읽은 거 같고 시간이 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얻은 것은 근육이 안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 AI 관련해서 막 써보다가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그냥 나무한테는 미안하지만 여전히 인쇄를 해서 종이의 질감을 느끼면서 읽는 것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무겁게 종이 인쇄해서 들고 다니는 걸 선택했고, 그게 저의 결정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원하는 저의 사고의 방향이라든지 사유와 성찰이라고 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공포가 왔어요. 그리고 근래에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아까 마지막 질문이기도 네. 했던 것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는군요. 네, 그래서 아날로그를 왜 선택하셨나 했더니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사유를 그래서 이게 힘들죠. 다 빠르게 하고 막 다 빠르게 뭐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천천히 가자라고 말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저는 아예 사용하지 말자는 아니에요. 저도 잘 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거라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인공지능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되게 희미해지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필터 버블에 갇혀서 끊임없는 스크롤에 의해서 내가 나일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만약에 그냥 그 필터 버블에 갇혀 있는 존재들로서 다 비슷한 생각만 하게 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 다름으로부터만 누릴 수 있는 그 배움의 기회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저는 인공지능의 발달함과 동시에 더 부단히 인간들만 할 수 있는 그 행위들에 집착하고 물성에 집중하고 물리적으로 서로를 만나는 말씀하신 오프라인의 만남을 굳이 가지고 불편함을 견디고 빠른 속도를 그래도 내 선에서는 늦춰보고 이런 결단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적인 AI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인 조건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의사결정의 경험에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라든지 정보 안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든지 그것을 빠르게 많은 사람한테 도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인공지능이 기여할 수 있는 거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수의 정보를 빨리 취합해서 잘 정리해내는 것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대의 민주주의가 사실 대의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걸 견제하는 용도로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빠띠가 그런 역할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답이 없지만 계속 고민하고 부딪히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느껴요. 음. AI 피로도가 늘고 있다고 그래, 느끼고. 좋다고 썼다가 이제 음. 거기서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이렇게 또 그런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되게 기회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슈 미덕 같은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신 것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네. 저희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목소리들인데 잘 안 닿고 있나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이슈 미더블 준비하긴 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파티에서 노동부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설문 같은 음, 이제 그 캠페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답변하신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답변하시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들인 건데 다만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언론이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할 때, 나만 소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다 음, 비슷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허술한데, 아니면 근데 잘못하면 내가 의존하면은 나 자신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의외로 다시 느낄 때가 음,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 힘을 또 엮어내는 거는 누군가가 또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같이 잘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기존 용어로 이제 AI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AI를 쓰면 쓸수록 약간 납작해지는 경험주의적 일반화의 세계로 내가 점점 더 멋있다. 빠져드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하려면은 직접 생각하고 이제 끙끙대면서 읽어보고 이제 막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AI를 더 잘하려면 그게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쓴다 이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써야 될 부분과 이제 맞아. 안 써야 될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구분해서 이제 좀 전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나의 존재를 지키면서 혹은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면서 이제 AI가 그걸 돕게 만들어야 되는데 AI에 잠식되면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해봤어요. 야, 근데 저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았는데. 되게 뭐 빠르게 잘 얘기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별로. 감당 잘하시다. 이게 그 보는 대표님이 엄청 이렇게 질문 컴팩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빠르게 네. 쫙 이렇게 우리 해주셔가지고 역대급으로 빨리 끝나는 세션.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뒤에 있는 거를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준비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 저희 이제 파티 타운홀에 이제 어떤 의견들이 올라왔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도 항상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는 이제 김세환님과 겨울방주님께서 열심히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빠르게 쫙 할 건데 전체적으로 좀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대답을 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럼 세환님 의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인간미는 퇴보하는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말씀해 주셨고 또 과학 만능주의와 과학 우월주의는 종교 근본주의보다 더 위험하고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센 발언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세아님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위에 하나 길게 있으시네요. 피터 틸이라는 작자는 네, AI를 발전을 이유로 중국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라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비정상적이거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네, 사람으로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민주주의 국가라서 이런 반발과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은 그게 아니니 설계 못하는 겁니다. 일례로 미국의 대학교가 졸업식에서 구글 CEO가 졸업 단상에 오르자마자 바로 야유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예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센터 신설을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 민주주의이고 이제 중국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해 중국과 미국의 관계 또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겨울방주님 이야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네이버 클라우드 KAI? AI. 네. 네. 가 방산 특화 AI를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그 AI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도 한번 문제제기도 해주셨고 그동안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AI는 인간의 프롬프팅과 어긋나는 결과물을 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인간이 인간의 생사 여타고를 함부로 질 수 없는데 하물며 기계나 AI는 어떨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기술이 국가의 주권, 국민의 주권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도 뭐 간접적으로는 이야기가 된 것 같지만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주셨어서 여기에도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AI 강국 3위로 가져가는 목표를 세운 것은 그렇다고 해도 이대로 괜찮을까? 방사는 공공행정은 공공행정에 적용되는 AI의 경우에는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없는 서비스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는 기사도 나온다. 또 AI 딥페이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지금의 AI 경쟁은 치킨 게임이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경주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멈추기 어려운 곳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약간 이제 비관과 회의의 관점도 조금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네이버는 AI 성능보다는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AI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기반은 바로 네이버의 이용자의 데이터, 알고리즘, 패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의지만으로 가능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역시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양자 간의 의지는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본을 가진 의지가 더욱 강력하게 관철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 각자 행위자들의 좀 역할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시고 또 이제 네.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더 보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빼먹었죠. 네, 중간에 도라님이 있었는데 네, 군산정 언테크 복합체라는 언급을 해주셔서 흥미롭습니다. 민주화 평화를 지향하는 산정 언테크 복합체를 시민사회 영역에서 잘 구축해가면 좋겠습니다. 군은 모르겠다. 네, 군이 의지를 자유의지를 가지면 좀 네, 그럴 수 있죠. 네, 빠띠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빠띠가 네, 빠띠도 같이 해야겠죠. 네, 이렇게 의견을 이제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하나 대답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좀 쭉 같이 확인하시면서 좀 이거는 꼭 얘기해야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고는 대표님부터 좀 얘기해 주시고. 뭐 네.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굳이 비교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중국의 감시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 감시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고 그 음. 미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랑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그 탐사 보도를 한 게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적대적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친했네요. 사실은 그쵸. 그런 거죠.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도라님 얘기하신 것처럼 문산정 언테크 복합체를 대응하는 어떤 시민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영역들이 나와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저는 문영희 대표님 얘기하시는 걸 느끼면서도 들으면서도 느낀 거지만 결국 그게 공동체라는 어떤 그 국가의 힘으로도 발휘되어야지 이게 글로벌에서 민주주의와 평화가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정치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문학 대표님.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보여질 때는 미국과 중국이 전혀 소통하지 않을 것 같고 적대적 관계만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네,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내부 정치를 위해서 사실 국제 정치에서 보여주는 액션들과 페이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경험들이 한 국가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미 경험적으로 많이 축적해 왔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동안보라는 저는 오래된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근래 제주 포럼에서 그 주제로 발표도 하게 됐는데 공동안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접근하기에는 사실 그것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이로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각각의 주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존중하면서도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포함해서 공동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보자라고 하는 그 접근이 저는 요즘에 다시 방문해야 되는 지혜, 다시 공부해야 되는 지혜가 아닌가. 물론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유럽 정도에서 OSCE 같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가 새로운 어떤 관계의 망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촉진하고 해봐라, 해봐라 해주는 목소리들이 시민사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도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바이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전쟁 후에, 이건 평화교육 관점에서의 분석인데, 그런 연구를 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한국전쟁 이후에 구원자로서의 미국의 역사를 학습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와 침공했다라고 하는 중국 중심의 공산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을 가까이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멀게 느낄 수밖에 없는 역사도 있고 강화되어 온 효과가 있죠. 그래서 백인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접하고 있고 동양 철학보다 서양 철학이 훨씬 더 많이 공유되어 있는? 저도 서장처럼 네, 그러죠. 저도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요새 막 노자의 재발견, 저한테 노자 도덕경 선물해 주신 선생님 계시거든요. 읽으면서 와, 내가 이렇게 몰랐네.
근데 왜 내가 몰랐는가, 내가 보는 것이 정말 그 실체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것은 훈련을 부단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지가 있으면 될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의지로 되는 부분에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자본과 실행력과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곳이 훨씬 힘이 세겠죠. 근데 그렇게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세계가 나를 잠식하도록 두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의지로 낙관하라 라고 하는 네, 예. 네, 일부러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람시의 이야기에도 떠올릴 수 있겠으나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것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의 신비로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엄청나게 가속화되어 있는 거 김현준 선생님이 멈춤의 민주주의 말씀하셨었잖아요. 저 네. 그 말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속주의가 가능한가? 우리가 감속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속도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 논의를 먼저 만드는 거 되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스 몸으로 돌아오는. 이제 시간을.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들은 각자 음, 다르실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는 상당히 모이는 느낌입니다. 네, 시간이란 표현, 멈춤이란 표현 등등등. 그렇죠. 그게 저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어쨌든 우리가 그 식민지를 극복하고 전쟁을 극복해서 만들어 온 나라에서 이제 더 따라갈 게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다시 우리 것을 돌아보고 그 돌아본 내용에는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는 평화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오랫동안 이 지켜왔던 이 땅이 이 좁은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켜왔던 그 가치를 다시 되살려낸다면 그게 사실 BTS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전 세계 음,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시점에 지금 와 있는 상태라는 참 묘한 저도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질문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현재 50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이제 다 말해드려. 됐는데 네, 하나만 말씀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그 하나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인 오늘 그 전체 시간에 전체 마무리 발언을 이제 1분 안에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문화영 대표님이 최종 마무리 해주셔야 되니까 이제 고는 대표님부터 좀 네. 하실 말씀 해주시죠. 네, 전 어쨌든 피스모먼 대표님하고도 어쨌든 계속 그 지켜보는 그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주의가 우리 파티는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어떤 안정감은 있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서로를 때리진 않기로 했어. 말로서 싸우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그 정치는. 근데 하지만 더 극단으로 가면은 진짜 손가락을 쥐고 싸우는 사람들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게 이 AI로 논의를 하는 데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영향력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들 후원도 해주시고.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문화영 감사. 대표. 아까 그 군산정원 테크복합체에서 군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하셨을 거고, 그 군에서의 경험이 그 사람의 삶에 끝없는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군에서 각성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군복무를 의무로 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는가 되게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군이라고 하는 존재를 배제하기보다는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또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군의 역할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군이 아니라 보호하고 방어하는 군의 역할로 그리고 기후위기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재난 상황에 오히려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힘으로 바꾸어가는 상상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실 때, 이상주의자, 제 뻔한 얘기 할 것 같아.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뭘 알아. 막 이런 시선으로 보실 때도 있고, 오히려 굉장히 젠틀하게 말을 걸어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나서 대화하면서 어떤 희열이 있냐면, 되게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걸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할 때예요.
그래서 앞으로 빠띠가 마련하는 공론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쌓아오신 걸 알고 있고 저희 모모가 쌓아온 경험들도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단시간에 답은 없겠으나 그래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거 너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네. 경험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서로를 발견하면서 또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문하영 대표님 다시 꼭 모셔야겠습니다. 네, 아까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가? 네. 언제 그리고 그랬지? 이제 민주국가에서 이제 군이 정파하고 상관없이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이제 군이 배제가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 바깥에서 생각했을 때 군은 강력한 힘을 가진 행위 주체거든요. 그래서 절대 빼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제가 요약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은데, 지금 해주신 얘기가 저는 결국에는 생각이 다른 존재들끼리, 그게 국가든 개인이든, 이제 공존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평화의 대화가 이제 꼭 필요하고 오늘 AI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원칙이 이제 적용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조금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전부란 얘기는 아니고 그게 좀 중요하게 들렸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이제 시간을 이제 끝내보고자 합니다. 다들 재밌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세 명 같이 인사하면서 이제 좀 어색하시겠지만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